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AMX-10R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mm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0RC 경전차를 세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앤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mm 기관총, 7.62mm 동축포, 대전차 유도미사일,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수륙량용 장갑차 K-21-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하나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 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mm 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mm 자주포 시스템 세대, 즉 곡사포 쉬운 내문, 탄약,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펜저 하우비츠 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를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를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은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회,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에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세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장 16발의 수직 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전통적 군사강국이었던 프랑스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루마니아는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프랑스나 독일의 방산 무기를 제치고 왜 한국 무기에 이토록 관심을 쏟게 된 것인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이 루마니아에 시급하다. 이것은 한국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루마니아 군사분석가 라두 투도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군사 전문가는 현재 루마니아 군대의 실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지상군은 70년이 넘은 구식 전차 T-55를 보유하고 있다. T-55 탱크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그런 오래된 탱크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 탱크 앞에서 셀카를 찍은 적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주요 무기 공급 업체의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은 매우 좋은 대안이다. 한국은 루마니아가 군사 장비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다. 루마니아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를 둘러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루마니아 국경 인접지역인 다뉴브강 항구를 공습했습니다. 이곳은 루마니아와 불과 강 하나를 둔 지역으로 이 공격은 루마니아 국민들을 상당한 공포로 밀어넣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시동을 건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K9 자주포를 한국에서 보내줄 수도 있고 심지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해서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루마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쓸만한 자주포라고는 거의 없는 루마니아로서는 한시가 급했는데 한국은 매력적인 옵션을 2가지나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분석가 라두 투도르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이 1960에서 70년대에 미국의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모든 기술 라인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자동차, 탱크, 장갑차를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선택했다면 5에서 6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투르다, 포크사니의 군대가 가능한 빨리 현대식 나토 호환이 되는 탱크를 공급받아 루마니아가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존중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GDP의 2.5% 수준으로 높이고 무기 구입을 국방 예산의 40%인 3조 원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증강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루마니아가 한국 방산에 대해 전방위적 관심을 표명하자 놀란 건 프랑스만이 아니라 독일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루마니아가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조누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250대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는 독일 레오파드 2A8 전차에 관심을 표명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마니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구매했고 뛰어난 것을 확인하자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독일로서는 다 된 계약에 한국이라는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더구나 독일은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뿐 아니라 노르웨이에서도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 2를 도입했던 노르웨이가 지금 후회막 심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는 가격, 납기 속도, 그리고 성능 면에서 레오파르트 2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서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2를 선택했고 이것은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는 독일과 구매 계약 당시 체결했던 옵션 중 하나인 레오파르트 2 추가 도입 18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레오파르트 2의 금액이 인상되기 전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은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노르웨이가 전차를 도입한다면 그건 한국산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K2를 도입해야 남은 예산과 시간으로 다연장 로켓과 공격 헬기 등 공격용 무기를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천연가스 공급에 숨통을 쥐고 있는 독일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K2를 사지 못하고 독일제 전차를 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의 납품 속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은 1년에 10대씩 총 50대를 인도하겠다는 계약을 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것도 독일이 내세운 목표일 뿐이지 독일이 보여준 납품 속도를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폴란드와 계약을 하자마자 거의 총알 배송이다 싶을 정도로 초스피드로 K2 전차 28대를 인도했고 2025년까지 96대를 추가로 인도할 것이란 것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한 노르웨이가 결국 독일을 손절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비싼 데다가 언제 인도될지 알 수 없다면 당연히 유지보수 분야에서조차 앞서 있는 K2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호주에서도 한국 방사는 독일을 제치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에서 독일과 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을 차례로 제치고 호주군 현대화 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3에서 하나의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호주 언론들은 이 계약이 60억 호주 달러, 약 5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계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르웨이의 바로 옆 나라인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덴마크는 이스라엘제를 선택했다가 후회하고 다시 한국에 K9 자주포를 요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2014년 덴마크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K9 자주포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고 K9의 덴마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섬이 많은 덴마크는 경쟁자 중 가장 가벼운 프랑스 세자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세자르를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팬데믹으로 도입 일정이 지연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덴마크는 도입 예정이던 세자르 자주포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덴마크는 한국, 미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자주포 추가 도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덴마크 국방부가 LB 시스템즈와 무슨 논의를 했는지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과 펄스 다연장 로켓까지 구매 협상을 진척시킨 겁니다. 심지어 속전속결로 덜썩 구매 계약까지 체결해버렸습니다. 기존에 이런 결정을 하는 시간이 5년여가 걸렸다면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2달 만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방산비리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의 자주포에 비해 이스라엘 아트모스 2000이 가격도 더 싸고 더 빨리 납품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이나 미국과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이스라엘 방산 무기를 밀어주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국방장관은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덴마크는 국방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300억 원 상당의 방산 비리가 터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덴마크는 다시 한국의 자주포에 코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무기는 얼마 전 진행된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2 폴란드 국방을 지키는 주요 첨단 무기로 열병식을 장식함으로써 높아진 위상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급부상에 노골적으로 질투와 견제의 시선을 보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입니다. 이번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대한 보도에서 독일과 미국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방송은 한국 방산무기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독일 전차만 노출시킨 반면 미국은 미국 전차와 함께 한국산 방산무기들을 장시간 보여주며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첨단 장비와 호환성이 좋은 한국 무기가 유럽 방산 시장을 흔드는 게 손해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독일이 강자였던 부문에서 한국 방산이 실로 파격적인 기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 보도에서 독일이 보여준 속 좁은 태도는 지금 독일이 한국 방산의 약진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